오늘 좀 밝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예. 마음이 무거운 날이죠. 뭐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여러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예. 날인데 무거운 이유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제가 이제 한 4년간 알면서 아마 어찌 보면 오늘 같은 날을 뭐 모르겠어요. 속마음으로는 좀 기다린 측면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무거운 짐을 사실 늘 지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 스스로가.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도 뭐 윤석열과 관련된 사과는 여러 차례 또 있었지만 예. 사실 대통령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뭐랄까 진솔 어린 사과라든지 이럴 또 기회가 그동안 사실 뭐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SNS에 밝히셨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을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사과하신 게 또 많이 또 화제가 되긴 했어요. 예. 예.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저도 사실 뭐 늘상 마음에 있었던 뭐 하나의 제 나름의 마음의 어떤 좀 죄송한 부분 또 그런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사과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은 제 안에 늘 있었는데 이 워낙 그 언론을 통한 악마화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사실 저도 그 한 복판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이걸 또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저도 지금 고민을 계속 하던 찰나에 오늘 딱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김용민 브리핑 끝나고 오늘 그 KBS 전격시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방송하고 이러고 딱 나오는데 그 대통령님 쓰신 그 트위터 그 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딱 보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뭐 법률적 권리를 쓰셔도 이거는 뭐 무방한 그 정도로 억울함이 그 법원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봤는데 좀 마음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다. 정말로. 예.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제가 뭐 항상 윤석열 시대 연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든 우리 시방쇼에서든 사과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 개인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그 후보 시절에 그 개인에게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선거 국면에서는 그래도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됐죠. 그 당에 제가 상근 부대변인을 했고 또 많은 방송을 나갔고 또 논평도 많이 썼어요. 하루에 막 2-3개씩 썼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사실은 왜 국민의힘 선택했냐고 나무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저쪽 국민의힘 갔다가 쓰고 저기를 먼저 바꾸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은 제가 틀렸지만 그래서 제가 탈당까지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그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언론을 이용한 그런 악마화 그 방식에 제가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반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복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악마화 프레임과 싸우는 그 역할을 제가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 사과의 흐름이 누군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운을 띄고 또 이게 퍼져가지고 언론사들도 오늘 또 사과 많이 했더라고요. 사과 많이 하고 바로 잡았고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도 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공식 그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용기를 힘들게 냈는데 좀 그래도 잘 용기 낸 것 같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너무 과분한 게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린 건데도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용기 내줘서 고맙다는 또 그런 연락도 오늘 많이 주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도 2배, 3배 제가 빚을 더 진 마음이어가지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또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또 사과할 일을 제가 혹시라도 또 한다면은 제가 바로 잡고 또 사과드리고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사과하신 용기에 응원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What you have to
진짜 그 의원하고 있으면 소리가 좀 무리하지 않았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당성을 손실시키는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각종 의혹들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명의 변호를 맡았다. 내가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지사의 대응 방식이 저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수라의 장면과 이재명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영화 속 시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교사를 지시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느끼는 지점은 그 영화하고 이거를 연결지어 버리면은 사람들은 다 영화의 스토리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결론을 이어가기 위한 바탕이 되는 당연히 팩트니까 그렇게 느끼죠. 거기에 정치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제작진은 그 정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의식이 전달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누군들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거짓말로 예를 들면 이기는 어떤 그 법정 드라마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옆에 제 사진을 딱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아 쟤는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변호사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뭐 당연히 영화 주인공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논리보다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좀 아쉽네요. 그 입장 중에 전형적인 클리셰 중에 하나다. 이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 클리셰라는 말 자체가 뭐 자주 쓰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낡은 표현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습적으로 쓰이고 낡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많이 활용해가지고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가 의도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은 관습적으로 의존한 그런 방법이었던 거고 약간은 무책임한 측면도 좀 있었던 거고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외려 사라졌었다면 더 이제 뛰어난 어떤 정보 전달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준이 과거 재판을 받은 2007년 국제마피아파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입수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파고들게 됐다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방송 이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자신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감시도 없고 정치인들 역시 경계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송 3일 뒤에 국제마피아파 41명이 검거됐고 두목을 포함해서 14명이 구속이 됐답니다. 인터뷰를 해준 현직 조폭은 인터뷰 다음 날 긴급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속 취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주요 조직원들이 구속돼 버린 상황도 황당하고 검거 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나 본인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자신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후속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탄탄한 후속 보도가 있어야 다시 조금 더 큰 신뢰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요즘 SNS를 부쩍 많이 하시는데 조폭연루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한 프로그램도 직접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이 대통령은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한편 청와대는 어제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대통령에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그 문장 하나 보면 아직도 과거의 그 문제를 되게 좀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네. 대통령이 많이 맺혀 있는 것 같고 네. 사실 그 경기지사 때 그 보도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저도 그 보도 봤던 거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시에 많은 저널리즘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탐사 보도에서 다루기에는 사실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보도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었을 텐데 예.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그걸 이제 발화했던 음흠. 지금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이 X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서 음. TV조선하고 채널A가 사과 방송을 했죠. 추후 보도, 사과 추후. 방송은 아니고 어쨌든 추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예, 추후 그런 보도. 추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추후 보도가 이게 언론중재법에 그 근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하고 조금 다른 법적 근거가 좀 다른 거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무죄 확정이 되거나 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후 보도인데 이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그 추후 보도를 청구를 했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과연 그걸 할 거냐라고 대통령이 의문을 표했는데 근데 이건 좀 뉴스가 아니고 예. 이게 그 탐사 보도여서 굉장히 길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를 뭐 1시간짜리를 다룰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 표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SBS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말 프로그램이니까 곧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프로그램 같아요. 자체로. 예. 이재용 의원님은?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응당한 사과 내지는 권리를 다시 얻어내야죠. 예. 그거는 법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음. 판단은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미 벌써 그 채널A, TV 조선은 거기에 대한 뭐 입장문을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SBS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뭐 말은 정중하게 하시긴 했는데 예. 되게 무섭게 들리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 네. 무섭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재용 의원님은 무섭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폭 관련해서 예. 앞서 이제 사실 근거가 부족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습니다. 했겠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네. 그 조폭 출신의 인사들이 그 언저리에 있었다. 음. 뭐 캠프에 있었다든지 예. 아니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직에 뭐 있었다든지 이런 예. 거에 대해서 해소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돼야 되고 뭐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폭과의 아니면 최소한 조폭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그 언저리 그 인근에 있었다는 것은 글쎄 그건 팩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인 평론가는? 네, 사실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이라면 예. 뭐 그 예전에 성남 지역의 조직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받았던 사람이 뭐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거나 뭐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근데 예. 당시 SBS 그알 보도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전면적인 유착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고 예. 근데 그때도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것은 그러니까 그 조폭들에 대한 집중 해부가 있었는데 예.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하고는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가? 그 약간 좀 이어붙이기 식으로 만든 예. 프로그램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점에서 그때 제기했던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이 아니라거나 혹은 사실로 밝혀지는 단계는 아니라거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좀 수습은 필요한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사과는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이지만 침묵은 비겁한 자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데는 단 1시간이면 충분했지만 그 조작된 족쇄를 푸는 데는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고서야 말이죠. 이제 비평이라는 칼날 뒤에 모른 척하던 당신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대답이 언론개혁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